4일 오후 9시 중국 항저우 황릉 스포츠센터 경기장에서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4강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2대1로 우리나라가 승리했고 7일 오후 9시 일본과의 결승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스포츠든 경기를 보는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데요.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는 유독 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점수를 먹힌다는 걱정보다 우리나라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기 때문인데요. 경기 내내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비매너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축구였습니다. 사실 앞서 8강 상대로 개최국인 중국을 만났을 때 경계심이 가장 컸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주최한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편파 판정 등의 논란과 함께 무자비한 공격 성향을 보여줘 우리나라 선수들의 부상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축구팬들은 이강인이 출전하면 중국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해 부상을 입힐 것이다. 차라리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출전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중국과의 경기에 경계심을 높였지만 다행히도 주심의 깔끔한 경기 운영 덕에 별 문제 없이 2대0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4강 상대인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은 힘싸움을 하는 팀이라 그대로 맞붙으면 힘든 경기가 될 수 있다. 전술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라는 말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선수들은 힘싸움을 하는 선수들이었고 공보다 사람을 더 잘 찾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스포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댄 것인데요. 이른 시간에 한국이 선제골에 성공하자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4분 주심이 휘슬을 불어 경기를 멈춘 상황에 얄로리 딘노프가 설령우를 향해 공을 차 맞추는 바람에 설령우가 그라운드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전반 28분에는 이한범도 상대의 태클에 넘어졌고 전반 추가 시간 프리킥 상황에서는 이강인이 앞에 있는데도 공을 차려는 듯 발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과 중원에서 볼싸움을 할 때는 대놓고 팔꿈치로 이강인의 턱을 가격해 이강인이 그대로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수준 높은 K리그 심판이 있었다면 무조건 퇴장이다 라면서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는 행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도 역시 이강인이 서 있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이강인의 복부를 가격하고 지나가 이강인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장면들 모두 주심이 확인했지만 그저 주의만 주고 끝내면서 심판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즈베키스탄의 공격은 더해졌는데요. 후반 6분 이브라지모프는 황재원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냈으며 후반 13분에는 한국이 역습을 시도하려고 하자 수차례 거친 태클을 가했습니다. 공이 지나는 곳에 한국 선수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태클이 계속되다가 결국 후반 17분 엄원상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자 우즈베키스탄의 율다셰프가 강한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하며 엄원상의 다리를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엄원상은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후반 21분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기도 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브리에프는 후반 29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은 퇴장 1개와 함께 경고 4장을 받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경고와 퇴장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실제 저지른 폭력 외에도 비매너 행동을 보였는데요. 엄원상을 다치게 한 율다셰프는 반칙이 불리자 공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고 조영욱에게 강한 태클을 걸어 퇴장당한 브리에프 역시 조영욱이 그라운드를 몇 바퀴 구를 정도의 태클을 걸어놓고 되려 자기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구르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레드카드가 나오자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라운드를 나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조롱하는 듯한 세레머니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전반 26분 얄로리 딘노프가 동점골을 넣자 왼손으로 경례를 하는 듯한 세레머니를 선보이며 경기에서 질 경우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 선수들을 조롱하며 자극한 것입니다. 심판을 피해 몰래 우리나라 선수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여 한국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경기를 치른 한국 선수들에게 또 하나의 복병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관중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패해 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중국 관중들은 우즈베키스탄 관중들과 함께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4분 정우영의 선제골에 잠잠해졌던 경기장은 우즈베키스탄이 프리킥으로 1대1을 만들자 열광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마치 중국팀이 골을 넣은 것처럼 경기장을 찾은 대부분의 관중이 막대 풍선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안정환 MBC 해설위원은 중국은 이 경기에서 제3자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힘든 경기를 치른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사실 우즈베키스탄의 이런 폭력 축구는 수년 전의 일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는 더 황당한 폭력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2월 태국에서는 2015 태국 킹스컵이 열렸는데요. 이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과 맞붙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의 후반 40분의 상황은 축구 역사상 보기 힘든, 아니 있을 수도 없고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심상민 선수와 볼다툼을 하다 강하게 부딪힌 우즈베키스탄의 선수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심상민 선수를 향해 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마치 복싱 경기를 연상케 할 정도의 장면이었는데요. 당시 무방비 상태로 있던 심상민 선수는 순식간에 앞면에 3번의 펀치를 맞았습니다. 당시 심상민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고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충격적인 이 상황에 한국 선수들은 당연히 참지 못하고 나섰는데요. 모두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고 심판 역시 곧장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날의 폭력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또 다른 선수는 한국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라운드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이 잘 참아내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에 심상민을 때린 선수는 1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충격적인 폭력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당시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번 경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선수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그런 나쁜 버릇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 축구 팬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은 폭력을 쓰는 나라라는 것이 각인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우즈베키스탄의 감독은 경기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친 플레이를 지적하자 선수들에게 감정 표현을 좀 줄이라고는 하고 있다 라면서 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쓰러지면서 시간을 끌려고 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황당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심판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판정한 것도 있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경기 내내 한국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몇 번이나 넘어뜨린 팀의 감독이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되려 심판의 방관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쓰레기 같은 축구를 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보호받지 못한 피해를 받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기를 해놓고도 결국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게 졌습니다. 결국 실력도 안 되면서 깡패짓만 하고 진 것이죠.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에게 태클을 당해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모두 부상 없이 얼른 회복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